자, 얘들아, TV 쪽으로 앉아 봅시다. 하던 거 잠깐 멈추고, TV 쪽 보자. 지혜도, 지혜도 같이 보고. 자, 간단하게 좀 지난 그림들 좀 같이 보고, 좀 공통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잘 해가야 되는 부분들 선생님 좀 체크를 해줄 건데 잘 기억했다가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이제 학교 실기에 따라서 소묘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채색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학교를 쓰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야.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상위권의 학교들은 소묘랑 그러니까 건식, 연필 재료랑 수채화를 좀 동시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걔네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1차적으로 소묘로 한 그림을 일단 보면 유찬이 그림인데, 자, 소묘라 하면 소묘라는 것은 자, 소묘라고 하는 것은 음영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음영. 그치? 그래서 밝고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음영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 빛이 되겠지. 빛. 자, 그러면 이 빛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꼭 아이고, 뭐나? 꼭 소묘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색상으로 갔을 때도 결국에 이런 컬러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컬러들로 인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다 빛에 의한 거예요. 결국에 빛. 이제 우리가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림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림이 어려워. 근데 이 빛을 잘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그림이 조금 쉽게 풀리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어, 자, 빛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밝다, 어떤 발광체, 광원, 이런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빛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물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의 빛의 강도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를 느끼는 거야, 거리. 이제 근데 우리는 입체 공간을 주로 그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랑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과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입체 공간을 그리는 실기야. 전부 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1차적으로 빛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자연광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 자연광. 그지? 우리는 인공광 속에서 많이 살아가. 인공광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자연광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그림이 쉽게 풀려. 이제 그러면 자연광이라는 거는 그냥 태양이겠지, 태양. 그지? 자, 태양이 있고, 자, 태양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발광체야. 하나의 발광체라서 큰 전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뜨겁고 큰 전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전구와 같이 방사형으로 모든 부분으로 빛을 발산함에도 우리는 빛은 직진한다라는 느낌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태양에 의존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직진성이 있는 빛으로 인지를 하고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전구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전구가 여기 켜져 있다. 전구가 있어. 자, 그러면 전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물의 위치에 따라서 전구에서 나온 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져, 표면적이. 알겠지?
그래서 인공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빛이 닿는 거리가 불규칙하고 빛이 직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방사형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조절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림이 되게 어려워져. 인공강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의존해서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빛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자, 빛은 일단은 색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물체를 인지했을 때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느끼는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물체가 어떤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빛이 닿아서 그 색깔만 내 눈에 반사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상은 흰색이야, 흰색. 흰색, 화이트. 자, 이 흰색이라는 빛은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무지개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실험실에서는 스펙트럼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는 어떤 비 온 날 다음 바로 이제 그 무지개, 그런 수증기를 통해서 무지개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흰색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안에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의 모든 색상 영역들이 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있지? 그래서 빨간색까지 보라색까지의 색깔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화이트가 되는 거야. 안료는 섞이면 섞일수록 검정색이 되고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흰색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여기서 응? 왜안 다쳐? 자, 이렇게 두고 보면 그냥 우리는 이걸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잖아. 이제 빨간색으로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물체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방식은, 자, 빛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광원의 흰색 빛이 일로 들어가서 우리 눈에 다시 빨간색만 다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물체를 인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거리라는 내용이 왜 들어가게 되냐면, 빛에는 강도가 있어.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결국에 거리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조건으로 그릴 때, 자, 앞에 있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반사된 빛의 강도와 뒤에 있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도가 달라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걸 조절을 하는 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에서 뒤쪽 물체로 가면서 1차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화이트에 대한 조절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화이트가 여기저기 두서없이 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공간감이 깨짐을 느낀단 말이야. 이지? 자, 근데 이런 어떤 물체의 재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라는 것이 필요해. 반짝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민서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민서 그림에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이 원기둥은 물체의 가장 바닥 표면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놓여져 있는 사물 중에 가장 아래 구간에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는 화이트를 강하게 주면서 요 물체에는 화이트가 조금은 빠져줘야 입체감이 더 선명하게 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각기 하나하나 봤을 때 이제 욕심을 낼 수 있지. 욕심을 내서 얘도 화이트를 주고 얘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그림이 좀 평면처럼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이제 물체들의 위치들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색 구가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오는 요 인접해 있는 뒤에 원기둥의 하이라이트들은 조금 다 눌려야 돼. 이제 밝지만 화이트가 아닌 정도. 그래서 여기가 눌려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구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화이트가 나와줘도 돼. 이제 그래서 지금 화이트가 없어져야 되는 데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다크라인 아래쪽도 좀 너무 과하게 세게 들어가 있어서 요런 데가 좀 조절돼서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민서 그림에서도 선생님이 그 중간에 한번 봐줬던 게, 여기를 내가 살짝 물에 갠 색으로 덮었어. 덮어서 여기를 화이트가 아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요 윗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위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화이트가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이 화이트에 대한 부분은 그냥 화이트라는 어떤 색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면적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면적.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순서를 정한다면 일단은 요 흰색 석고의 화이트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 줘야 앞에 있는 물체의 흰색이 더 명시성이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의 면적이 조금 더 크게 그려지면 더 강해질 거고, 인접해 있는 요런 데의 화이트들은 조금 작아지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얘가 화이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금속 부분의 화이트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서 입체감을 거기에서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조절들이 조금 더 잘 되면 민서 그림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 수빈이 건가? 음. 자, 요거는 되게 잘 조절된 상태로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도도 좀 잘 반영이 된 것 같아. 지금 빨간색 공을 많이 강조하고자 이제 어떤 효과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이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화이트를 기준으로 조절이 잘 된 편이야, 그림이.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이 되게 세. 칠판에 붙어 있는 상태로만 봐도 입체감이 되게 좋은 상태로 보이거든. 지금 여기에는 이 공을 강조시키기 위한 모든 어떤 배색 활동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강하게 만드는 건 무조건 화이트랑 블랙이 충돌되면서 시작돼. 무조건. 그래서 그 화이트랑 블랙에 대한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나무에서 그림이 그려질 때 블랙까지의 점영도가 활용되면서 앞으로 끌어준 것까지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의 텍스처를 만들어주면서 화이트 표면을 좀 죽여놨어. 화이트 표면을 좀 죽여놓다 보니까 이 공간에 생기는 대비가 차분해지면서 요 공간에 있는 화이트와 블랙과의 대비가 세지면서 이 구와 원기둥의 이 조합체 자체의 시선을 끌어주는 데 되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흰색 석고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가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기가 약하게 와주면서 전체적인 느낌과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생각보다 되게 물체 간의 관계, 그다음에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된 상태로 가야 돼, 시험장에. 이제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워. 솔직히 너무 쉬워. 왜냐면 기하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하도형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상위권 쪽으로 갈수록 그런 어떤 문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물체들 간의 공간상의 관계에서 나오는 미묘한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조절이 조금 더 능숙하게 될수록 그런 게 시험장에서 돋보이게 될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섬세한 조절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유찬이 것도 한번 보면, 유찬이도 전체적으로 조절은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화이트랑 블랙에 대한 대비, 그냥 명도적으로만 봤을 때는 구와 원기둥의 모든 게 좀 다 몰려 있어. 근데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흰색 석고의 원뿔에 그 음영이 좀 너무 세게 들어가서 그게 좀 너무 시선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흰색 석고는 고유 명도가 흰색이니까 저 블랙에 대한 명도를 조금 더 밝게 조절을 해서 뒤에 좀 차분하게 놓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세게 들어온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여. 이제 자, 그다음에 지금 계속 기본 도형하고 기본 질감들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은 유찬이 그리면서 나무가 되게 아쉬워. 나무. 이제 자, 이 나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릴 땐 이 나무라는 건 어떤 무늬와 결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릴 줄 알아야 돼, 결국에는. 재미있게.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유찬이한테 뭘 끝날 때 얘기했냐면, 자, 일단 우리가 나무라는 걸 그릴 때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음, 나무가 일단 나무라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 나무는 일단은 땅에서부터 위로 성장을 해. 위로 성장을 하게 되고, 뭐 일정 길이를 가지면서 자라겠지. 근데 우리가 그 나무를 전체를 쓰는 일보다는 부분을 취해서 가공을 해서 쓰게 되는데, 1차적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겠고,
뭐 이렇게 가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르겠지. 그래서 나무의 어떤 통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무를 관찰해 봤을 때 나무에서 생기는 형태는 일단은 가운데에 나이테라는 게 존재해. 나이테. 우리가 나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상태의 나무라면 여기에 나무 껍데기가 있겠지.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게 되게 투박하고 육각형 정도의 형태로 보일 텐데 이런 껍데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상태의 나무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 그치? 여기에서 이제 더 가공된 상태의 나무들을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가공된 상태다. 자, 껍데기를 모두 쳐내고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겠지. 자, 우리가 원기둥의 나무를 그려야 한다면 1차적으로 어떤 거를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나이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책에서 보면 나이테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남쪽 부분이 넓게 형성이 되고 북쪽이 좁게 형성이 돼. 태양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이런 형태 자체를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되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얘기냐면 만약 나이테를 가운데에 취하게 되면 대칭 형태로 계속 반복이 돼서 동심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조형성에서 균형성이 강해져. 그래서 재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만약 그냥 통나무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어떤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 남쪽이 넓고 북쪽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이테를 그려주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에 선생님이 더 추천하는 방식은 이 옹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이테를 우리가 옹이라고도 불러. 이 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역할로서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기둥에서 표면상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거리가 가까운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너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면 너무 또 대칭이 돼서 여기에서 살짝 어긋난 요 정도에다가 나이테를 그리면서 시작을 해주는 거야 있지 그래서 옹이를 요 안쪽 공간에서 요렇게 발달시키면서 그리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아예 여기에 걸쳐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야 옹이를 이런 식으로 근데 옹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어쨌든 동심원에 대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거야 있지? 그래서 아까 유찬이 그림에서 보면 자 옹이가 여기가 있네 옹이가 여기가 있잖아 여기 어. 야, 여기 이 표면상에서 변화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건 옹이가 되는 건데 얘가 너무 사이드 위치로 이제 갖고 가면서 여기가 밋밋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주변 조건들도 잘 봐야 되는데 유찬이 그림에서는 옹이가 이쯤 와야 돼. 왜 이래? 옹이가 이쯤 와야 돼, 이쯤. 그래야지 여기 비치거든. 알겠지? 그래서 주변 조건을 봤을 때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가운데라는 영역도 피한 거고 가운데라는 영역도 피해서 살짝 비균형적인 위치를 찾은 거고 주변에 거울과 같은 반사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넣는 거란 말이야. 시선의 앞부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표면에 대한 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묘사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묘사가 좋은 위치로 가게끔 무조건 선택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선택지가 좀 아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옹이를 걸쳐두면 이런 부분도 옹이가 따라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묘사량이 늘고 변화적인 묘사가 많아지니까. 지금 나무 육면체이기 때문에 나무 육면체에서는 지금 요런 그 직선적인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많아지면 외형도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저런 곡선적인 나이테가 좀 포인트로 와주는 게 재밌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요런 위치에 와서 활용이 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유찬이는 지금 나무 육면체 그쪽에서 자꾸 좀 단점이 많이 보여. 원뿔 외형에서도 좀 단점이 보이는데 무조건 입체적인 형태들이라 해도 톤이 칠해지기 전에는 외형은 무조건 직선과 곡선으로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무가 그려진 이 상태의 직선들이 좀 부정확한 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테크닉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바로 확 온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정교함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구체에서의 하이라이트 느낌. 일단은 선생님은 요 안쪽 공간에서의 요런 하이라이트는 약간 그 벽 쪽에 창문이 크게 있고 그런 공간적인 현실적인 관찰된 느낌을 받아서 좋은데 좀 요런 하이라이트들 그냥 좀 꾸며지기 위해서 넣은 그냥 하이라이트들이 좀 관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좀 그냥 너무 꾸밈적인 요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한 관찰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에 대한 표현, 그래서 뭐 플라스틱 구가 됐든, 뭐 전구가 됐든, 뭐 금속 그 크리스마스 볼이 됐든, 구라는 형태 안에서 반사 성질을 가진 것들은 무조건 공간을 포함하게 돼, 공간. 이제 내가 그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와 공간이 반사돼서 그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잘 외워두면 그냥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반사 구체에 반사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외워버렸으면 싶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세훈이 것도 보면 그래서 채윤이 그림에서도 지금 선생님이 바로 채윤이 그림을 킨 게 뭐냐면 저 금속 방울에 대한 표현이 아쉬운 거야. 금속 방울.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어떤 채색된 상태로 평가를 받게 돼. 채색된 상태로. 그러면은 옆에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 금속 방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표면적인 디테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빈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것도 다 비세이에서 생기는 건데 자, 구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떠한 반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밑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종이를 많이 깔아서 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야, 구가. 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야, 저리 와.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단은 이 바닥의 종이가 이 위에 표면에 비칠 텐데 보통 이럴 때 종이가 왜곡돼서 이런 식으로 비치게 돼.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가 여기에 반사되는 거야. 이 모서리가 이쪽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휘어진 공간이 등장을 하게 돼. 표면에 맞춰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어떤 방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이 비칠 거고 뭐 여기에 문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비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촬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을 거고 뭐 옆에 창문이 크게 있다면 창문이 비칠 거고 뭐 위에 전등이 십자가 형태로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치겠지. 그다음에 옆에 또 창문이 있다 그러면 또 비칠 수가 있겠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금속 방울 안에 혹은 뭐 투명체 방울, 그다음에 뭐 이런 반사 성질을 가진 구들은 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표현에 대한 공간, 그냥 그거 하나만 좀 외워서 그냥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고 그냥 하나만 좀 잘 외워서 그 표현을 자꾸 반복을 하면 돼. 이제 그래서 이 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음영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외워서 디테일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물체를 그려내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거 말고는 일단은 좀 양적으로 좀 많이 늘어야 돼. 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미술에서의 실기 시험이라는 거는 어떠한 절대적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표현되는 어떤 물체의 양이나 그래서 그 물체들이 채워지는 어떤 양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여백이 나오겠지. 그 여백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백이 좀 넓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여백들을 좀 줄여가면서 물체의 개수도 조금 더 늘리면서 그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금속 그런 구에 대한 표현은 좀 반복해서 좀 할 거니까 하면서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담비 그림에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채색된 상태에서 뭐 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채색된 상태의 표면이 되게 중요해. 표면이.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소묘로 이제 그 그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연필을 쓰는 능력들이 조금 더 좋아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결국에 연필로든 붓으로든 표면을 만드는 거야. 표면을. 이제 결국에는 입체를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형 요소로 봤을 때 점선면이 있을 때 우리가 입체를 그려내는데 필요한 건 면이야, 면. 이제 서페이스. 그래서 그 표면이 어떠한 테크닉으로 다뤄졌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붓터치나 이런 것들이 뭐 주제부도 마찬가지고 좀 거칠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 이제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 더 깔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깔끔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 연습이 더 필요한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면을 칠한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땐 이 면을 최대한 깔끔하게 한 번에 그어야 돼. 한 번에. 채색이 좀 브러싱이 자꾸 겹치고 중첩이 많이 될수록 좀 지저분한 텍스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곳을 한 번에 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 사물들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주변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경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날렵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지금 유리 표면에서 만들어진 이런 하이라이트들도 좀 닦아내기가 좀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도 그림을 좀 너무 거칠고 표면 상태를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닦아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적재적소의 표현이 돼야 돼. 이제 오히려 좀 더 작은 것들에 대한 디테일로 가야 되는데 큰 것들이 저렇게 닦여 나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표면 처리가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채색이든 소묘든 그 표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깔끔함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보통 지저분해져. 이제 그래서 첫 터치에 좀 깔끔한 정리력을 요하게 되는 거고 소묘도 자꾸 좀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은 소묘에서 연필이 닿는 그런 어떤 지점 그래서 연필이 눕혀 닿으면 넓게 나오고 세워 닿으면 뾰족하게 나온단 말이야. 날카롭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가서 칠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저 금속 방울이 좀 작아 그림 자체에 이제 다른 그림들하고 비교했을 때 금속 구슬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약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물체가 너무 작으면 그려졌다 한들 그릴 수 있는 내용의 한계점이야 이제 작으면 그래서 적당히 표현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제부에서 어울리는 사이즈가 와야 되는데 지금 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릴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그런 구성을 할 때 크기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음. 시오니 그림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시오니 그림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노란색에 대한 색채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 노란색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진 노란색하고 여기에 쓰여진 노란색하고 여기에 쓰여진 노란색하고 여기에 쓰여진 노란색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야 돼. 조금씩. 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색의 선명도를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옐로우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착색된 표면의 어떤 색상이 조금 더 저채도로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뒤에 있는 컬러들이 좀 너무 세게 나타나다 보니까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치? 지금 아직 그 우리가 그려놓은 연필들은 그런 조절이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좀 어떤 상황으로 그림을 끌고 가야 되냐면 지금 저희 뒤에 보면 서아쌤이 작년에 그린 스니커즈 그림이 있어. 그 가운데 줄에 그 옆에 그 뭐야 저 트윅스 어, 저 초콜릿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원경에 있는 컬러들을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컬러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노란색을 바르면 되고 빨간색을 바르면 되고 갈색을 바르면 되는데 뒤에 있는 컬러들은 파란색 뒤에 있는 컬러 뭐 이래 뒤에 있는 컬러들은 조금씩 회색도 들어가고 보색도 들어가고 화이트도 들어가면서 저런 좀 멀어지는 느낌의 컬러를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럼 멀어지는 느낌의 컬러를 만들 때 거기에 어떤 색채가 섞여서 저런 색깔이 나왔는지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난주에 선생님이 시범할 때는 그냥 그린시 옐로우를 계속 섞어줬어. 그린시 옐로우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낼 때는 학생들이 보통 앞에를 잘 그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앞에 부분들은 대부분 잘 칠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뒤에 공간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입체감을 잘 못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제 그래서 지금 저쪽 벽에 붙어있는 선생님 잘했다고 붙여놓은 전년도 그림들 보다가 너네가 그린 연필 그림을 보면 그림이 되게 평면적으로 보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뒤에 있는 컬러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자꾸 그림을 하는 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온이 그림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중에서도 여기 붙어 있는 그림들 중에서도 노란색에 대한 어떤 물체의 컬러들이 잘 조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면 잘 그렸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조절들을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요런데 지금 주제부에 이렇게 반사되어 들어가는 느낌들이 되게 좋아. 이제 무조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뭐 그 그린다 이런 조건에서 봤을 땐 관찰됐다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가야 돼. 관찰됐다. 근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실물보다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럼 이미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지 상에서 우리가 물체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체인지 투명체인지 이 정도는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반사체가 나왔을 때 반사에 대한 성질을 주제부에서 보여줄 수 있고 투명체에 대한 성질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잘 반영됐나 안 됐냐가 결국에 마지막에서의 어떤 A권 안에 들고 A 플러스에 가냐 마냐에서의 디테일에서 이런 부분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라 이런 디테일들은 되게 신경 써서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잘했고. 그다음에 이 수빈이 건가? 음, 음. 수빈이 그림에서도 그런 요런 부분이 이제 돋보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채윤이 그림에 선생님이 아쉽다고 했던 이 여기 안에서의 음영 변화, 요 안에서 금속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음영 변화나 이런 인접한 사물에서에 대한 반사 관찰된 표현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더 좋은 디테일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량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는 되게 잘했어. 되게 잘했고 지금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그려진 물체들에서의 凸이나 형태들이 좀 많이 틀리는데 지금 이 직선상에서 직선상에서 이런 데가 좀 잘못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데도 형태를 연결하면 분명히 이 검정색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검정색 부분이. 근데 검정색 부분에 대한 튀어나온 형상 없이 그냥 빨간색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틀려 보이는 거지. 틀린 거지.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1차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누가 원기둥 그릴 때 원기둥을 그리는데 이렇게 하고 뒤에를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보이는 부분에서 형태가 틀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형태가 틀려. 그리고 그걸 자기만 몰라. 이제 그걸 오랜 그림을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틀린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데 본인만 그런 부분을 생략시키고 그려가면서 본인만 틀린지 모르고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떠한 점수가 오르내림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고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형태의 틀린 부분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뭐 상위권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됐어. 근데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내 그림이 내려오게 돼 무조건.
있지. 그래서 나중에 너네도 이제 그 연합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야. 당장 4월부터 연합시험이 이번에 있는데 선생님 연합시험장에 직접 나가. 내가 이제 거기에 관리위원으로 돼 있어서 직접 나가는데 거기서 교수님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림이 이제 체육관 같은 데 쫙 깔려. 체육관 같은 데 쫙 깔리면 교수님이 걸어가면서 A권으로 뽑고 싶은 거를 자기가 골라내는 거야,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쫙 깔려 있으면 곤란해. 그래서 한 교수님당 뽑아야 되는 장수를 정해줘.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시험을 봤어. 100명의 시험이 그림이 제출이 됐는데 교수님 올해 이 시험장에서는 10%만 A권을 줄 겁니다. 라고 그러면 교수님이 뽑아야 될 건 10장이잖아. 그지? 그럼 교수님이 걸어가면서 한 20장 정도를 골라. 마음에 드는 거.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20장을 올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한번 다시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냥 20장 정도를 무작위로 뽑을 때는 굉장히 빨리 뽑아. 그림 하나 보는데 3초도 안 걸려. 그냥 가면서 지팡이로 그냥 띡띡 집으면 뒤에 쫓아가는 이제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집어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1차 평가야. 그래서 무조건 완성도로 1차 평가가 걸러지기 때문에 내 그림이 완성도로 미흡하다? 그럼 1차에서 A권대에 갈 수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1차 평가하고 나면 20장이 걸러졌잖아. 그지? 100장 중에 20장이면 그 20장은 평가하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여,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100장 중에서 20장 골라내는 게 한 30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장을 평가하는데 1시간 정도 써. 이제 그때부터는 그림 안에 장단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단점들을 찾아내서 그 단점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림을 B권대로 내릴지 A권을 유지시킬지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럴 때 지금 수빈이 그림에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안 되면 지적사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구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이런 수평 구간들이 좀 평행한 구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좀 지루함이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구성 수업을 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지만 컨셉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수평적인 느낌으로 갈 거면 이런 수평적인 방향으로 더 구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수평적인 선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사선적인 선들이 주제부로 온다거나 그런 컨셉을 좀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두서없이 온 선제가 요런 거, 요런 게 어떤 주제랑도 연관성도 없고 주제랑 연관성도 없고 배경과의 연관성도 없이 그냥 두서없이 와버린 이 두 선 때문에 그림이 좀 어중간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컨셉 없이.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자, 그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선 무조건 점이라는 요소를 쓰는 거야, 점. 점을 찍으면서 그림을 마무리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막 시험 볼 때 막 이런 얘기를 해. 야, 밀도 올려라. 주제부에 밀도 올려. 주제부에 밀도 올렸으니까 포인트에 밀도 올려. 아니면 주제부랑 인접한 근경에다가 밀도 좀 올려.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이 점이라는 걸 통해서 밀도를 올리는 거야. 밀도. 자, 그럼 밀도는 우리가 보통 인구 밀도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하잖아. 그치? 어떤 지역, 어떤 범위 안에 무엇이 얼마만큼 있냐야. 그래서 그게 많으면, 그 지역 대비 많으면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지역 대비 적으면 밀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한 밀도를 더 올려야 돼, 지금 그림에서. 그치? 자, 어디를 올려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를 더 올려야 돼, 여기. 여기를 더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려야 돼. 우리가 그림을 강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일단 대비야. 그래서 명도 대비, 그 다음에 어떤 색채 대비. 그래서 주제부에는 채도를 강하게 쓰고, 배경부에는 채도를 약하게 쓰고, 그 다음에 주제부에는 화이트랑 블랙의 대비를 주고, 배경부에는 그런 대비를 줄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마지막은 무조건 밀도로 나타나는 거야. 마지막은. 알겠지? 그래서 화이트든 블랙이든 어떠한 점들이 더 많이 찍혀야 돼, 요 구간에. 그래서 아까 그 먼저 반에 봤던 수빈이 그림도 주제부에 보면 요런 스크래치 등까지 이제 묘사를 진행을 해준 게 밀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든 생각해내야 돼. 그 표면 위에 점이라는 걸 찍기 위해서 한두 개라도 더 찍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무엇을 더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밀도라는 걸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엔 점이 많아. 여기엔 점이 많은데 이 구간에 점이 없어. 이 구간에 점이 적어. 없다라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위계에서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인데 그 위계 질서가 깨진 상태로 선생님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은 입체로 표현이 됐는데 점의 밀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앞뒤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하는데 이제 더 도움이 많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점이 찍혀 있고 여기에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묘사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아래도 그러니까 위에가 점이 적다 보니까 이 아래의 표현도 좀 위로 튀어나온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런 데도 일부러라도 묘사거리를 더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묘사에 대한 점의 밀도, 그런 양으로서 어떤 밀도라는 양으로서 공간을 조절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능숙해지면 그림이 더 좋아지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알지? 그런 거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뒷공간에서의 색채 떨어뜨린 것들은 괜찮게 느껴지는데 이 빨간색은 너무 세게 느껴진다. 빨간색. 그렇지? 그래서 저런 빨간색도 뒷공간으로 진행되면서 좀 색이 좀 더 조절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 보니까 이런 외곽 생태에 대한 마무리나 이런 것도 좀 너무 거칠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민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을 어 뭐랄까 되게 좀 효율적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아쉬운 거는 뒷공간에서의 색채가 좀 그 뒤로 안 빠져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주제부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뭔가 묘사를 찾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묘사들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묘사에서의 위계나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서가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조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서가 너 그림을 봐도 양적으로 좀 부족한 게 보일 거야. 그래서 양적으로 더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여백을 더 줄여가고 여백의 어떤 나뉘어지는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지금 붙어 있는 상태들 다 같이 놓여 있는 상태들을 보면 완성도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그냥 뒤에서 봤을 때 느낌은 담비 거랑 그다음에 채민이 거, 그다음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송민서, 어, 그다음에 수빈이 정도 그 정도가 좀 양적으로 많이 좀 차 있다. 그냥 찬 것을 기준으로 구성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양적으로 차 있는 부분은 그 정도가 일단은 저 중에서 괜찮아 보이고 저 그림에서 조금씩은 다들 양적으로 더 늘려줘야 이제 그림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기준을 너네가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구성을 하고 채색하는 과정에서 저 칠판 저쪽 뒤에 선생님이 잘했다고 붙여놓은 그림들 있지 저기에다가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작년에도 선생님이 많이 그렇게 시키는데 지금 저쪽 칠판에 붙어 있는 그림들은 선생님이 작년 한 해를 진행하면서 평소 그냥 그 평달이든 특강 중이든 그럴 때 이제 좋았던 그림들이 붙여놓은 건데 물체의 재질과 색상과 어떤 사물의 종류는 다 다른데 저기 어떠한 그림 하나도 미완성처럼 느껴지는 게 없어.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게 없고 다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저 그림들을 그린 건데 다 비슷한 양으로 보여. 근데 지금 저기에 저 칠판에다가 자기 그림을 떼다가 붙이면 갑자기 자기 그림만 되게 미흡한 느낌이 올 거란 말이야. 그치? 물론 채색 상태에서의 어떤 뭐 표면 정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져 있는 양들이 너네가 조금 더 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저런 것들에 자꾸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을 하는 거야. 알지? 선생님들이 그림을 봐주거나 할 때 무언가를 어떤 참고할 자료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들도 자기들의 어떤 기억, 경험을 가지고 그림을 봐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충분히 올려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자, 다시 앞에 보면 그래서 민서 그림에서 선생님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 지금 그런 점밖에 없는 것 같아. 공간에 대한 그 표현은 그림자나 이런 것도 그런 어떤 높이 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림자가 블랙이 아니라 좀 풀려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줬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런 테크닉이나 묘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그림의 양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욕심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음에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시고 음, 저 유찬이가 이제 이 그림에서 일단 유찬이한테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유찬이가 생각보다 그림을 처음에 그 첫 과정에서 속도가 되게 빨라서 진행 과정이 되게 좋은데 중간 과정에서 좀 이제 유찬이가 선생님이 옆에서 봤을 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고유색이라는 부분에서 좀 혼란을 갖는 것 같아. 고유색. 근데 이게 색채 재료로 했을 때는 고유색이라는 부분을 보통은 조금 더 잘하고 소묘로 했을 때 고유색을 좀 잘 몰라. 고유색을. 자, 이 고유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노란색이다. 그럼 노란색 물체가 갖는 명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이 갖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구가 있다, 파란색 구가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그 선생님이 그린 요거를 다들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얘는 파란색이야. 얘는 파란색인데 자, 고유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를 파란색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음. 고유색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고유색. 이제 자, 고유색이라는 거는 중간 영역에서 일단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중간 영역이 고유색의 범위야. 이제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요 파란색 구를 칠할 때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밝아져 있잖아. 그치? 파란색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기 빛을 받은 부분은 파란색이 아니지. 지금 아까 선생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빛은 흰색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태양은 살짝 뭐 노란색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흰색이란 말이야. 자, 그럼 빛이 갔어. 빛이 표면에 가서 자, 빛이 아니 왜 이래? 자, 빛이 표면에 닿았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표면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닿는 지점이 여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닿아서 내 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성질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을 날려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밝은 면은 고유색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고유색이 밝게 날아간 상태로 보여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물체의 고유색이 나와. 중간 영역. 이제 그다음에 다크라인이라고 하는 데는 빛을 못 받는 데야. 빛을. 이제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유색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야, 요만큼. 이제 근데 여기에서도 파란색의 직접적인 고유색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가운데. 여긴 또 공간상 뒤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파란색이 다 약해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고유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야. 만약 이게 검정색 물체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어,
검정색 물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응? 반상황이고. 검정색 물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걸 보고도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해. 그지? 검정색이라고. 그래서 검정색이 느껴지는 고유 색상도 결국에는 아이씨,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다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에서 어떠한 색채를 갖고 있냐가 물체의 고유 색깔이 되는 거야. 물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른 색으로 또 바꿔보면 만약 이게 흰색이다. 자, 그러면 중간 영역에 화이트 톤이 더 많이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하면 흰색이잖아. 이제 중간 영역에 무슨 색채가 있냐가 중요한 거야. 중간 영역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노란색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중간 영역에 어떤 색이 들어가느냐가 고유색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 유찬이 거 얘기하다 얘기 왜 했냐면, 유찬이 그림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 게,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색상적으로 차이가 잘 안 나. 색상적으로. 우리가 컬러로 칠하면 노란색과 빨간색과 검정색을 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흑백으로 되어진 상태에서도 그 색채를 좀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색채들 간의 차이가 적어. 색채들 간. 고유색을 더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유찬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고 빨간색이 더 빨간색처럼 보여지려면 여기 중간 톤이 더 어두워져야 돼. 여기 뒤에도 더 눌려야 돼. 살짝 더.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어두워지고 해야 그런 고유색들이 더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요런 영역은 일부러라도 여기가 조금 더 밝아져 주면 고유색들의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그림에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묘를 진행할 때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연필이 서야 돼. 근데 유찬이가 이제 세워서 표현한 연필 선들의 간격이 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려면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면으로 더 읽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선 방향이 노골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섞여야 돼 선들이 여러 방향으로.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랬고 이 그림 지금 테이 그림에서는 이제 테이가 조금만 더 일단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제 막 그 그림을 오래 그리면 지쳐.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좀 빨리 그리라고 푸시를 하는 거야. 한 그림을 한 8시간 이상 진행을 하면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어. 이제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면서 과정을 좀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테이그림의 선생님이 좀 더 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넘어갔던 게 일단은 여기에 이 빨간색이 노란색과 차이가 안 나. 있지. 근데 이 노란색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든단 말이야,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명도가 좀 다시 재조정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금속 방울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 금속 방울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들도 조금 더 밝게 화이트까지 좀 이용이 돼서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구성에 있어서 좀 작은 크기의 물체들이 많은데 조금 더 큰 물체부터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좀 과감하게 보이고 싶다. 남들보다 더 강조된 상태를 그리고 싶다를 이제 하고 싶으면 커져야 돼, 물체가. 이제 그림에서 강조한다라는 건 1차적으로 스케치에서의 크기가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도가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색채가 결정을 해줘. 이제 그랬다 했을 때 지금 태희 그림은 좀 비슷한 크기의 작은 물체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편안한데 편안하다라는 게 무조건 장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단점으로는 지루하게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물체를 조금 더 과감하게 크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육각기둥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데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평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입체적인 음영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유빈이도 조금 더 그림 한 장 한 장 좀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고, 아까 유찬이 그림에서 얘기했던 그런 고유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유빈이 거에서는 조금 더 해결된 것처럼 보여져. 약간 노란색 바디와 그다음에 빨간색 머리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분이 되어지는 느낌으로 오는데, 요런 검정색 표면은 선생님이 그냥 아까 그 좀 미흡한데도 일단은 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요런 데는 고유색 자체가 조금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속 방울에 대한 소묘나 이런 것들도 능력이 되게 괜찮게 잘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다잡고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얘에 대한 음영이야. 얘에 대한 음영인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빛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살짝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뒤에서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각자의 물체마다 빛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빛으로 좀 통일된 빛을 써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일단 빛이라는 거는 위라는 기준으로 그려져야 돼. 위. 이제 빛은 위에서 온다라는 기준으로 그려져야 돼. 그랬을 때 지금 이 물체의 음영 방향은 빛이 이렇게 아래에서 들어간 상태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얘가 음영이 반전돼서 뒤집혀져 있는 거야.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좀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둠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미흡함 때문에 뭔가 그림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 글씨 너무 자기 글씨 쓴 거 아니야? 그래? 조금 더 저런 건 정교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알려줄게. 우리는 물체를 가지고 복합 사물을 그려, 복합 공간을 그려. 여러 개의 복합된 사물들로 공간을 그리게 되는데, 바닥에 아이씨, 어디 간다 친 거야? 바닥에 이런 오렌지색 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입체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지금 이건 입체가 아니야. 이제 그냥 저렇게 삐딱한 사다리꼴 형태의 그냥 평면이야. 이제 자, 이게 입체가 되려면 무조건 그라데이션이 필요해. 그래서 자, 앞부분은 빛이 먼저 도달해서 내 눈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은 빛이 위에서 온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밝은 면이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선생님이 고유색이라는 건 중간 영역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밝은 면이라는 부분은 빛이 강해서 고유색이 날아가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상태의 면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입체에 대한 느낌을 그나마 갖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아직 입체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 자, 지금 이제 구가 여기에 생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놓여 있으면 이렇게 있겠지. 아까 선생님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물체를 인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의 빛이 들어가서 파란색만 반사를 시켜서 내 눈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자, 빛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 주황색의 컬러만 반사를 시켜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물체를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체들도 결국에는 발광체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 이제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파란색과 이 오렌지색의 관계를 그릴 때는 반사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돼. 이제 그래서 반사광은 인접한 사물의 색채로 그려지는 거야. 1차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반사광에 대한 영역이 생각보다 넓어서 어둠 밑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에도 다 작용을 하게 돼. 요런 부분에도 다 작용을 하게 돼. 요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란색이 느껴지는 부분은 가운데밖에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파란색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섞인 색깔이 나와야 돼. 섞인 색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섞여 있는 컬러들을 중간색이라 그래. 중간색이라 그러는데 그림에서 원색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원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머지는 다 저런 중간색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색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필하고 컵하고 저 금속 방울 가지고 했던 그림만 봐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 그지?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 그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의 뒤에 있는 물체들은 그 색들이 다 섞여서 표현이 돼야 돼. 섞여서. 이제 선생님 멀어질수록 채도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노란색은 기본적으로 빨간색 물체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들을 살짝씩 섞어주면서 거기에 다른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섞어서 채도도 같이 떨어뜨리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것들을 너네가 잘 이해를 해야 색채적인 표현이 잘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고 사물들은 다 각자의 색깔들을 발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색채들이 섞여 있는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 물체가 노란색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노란색으로만 그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주변 색들이 서로 섞여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돼. 핵심적인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물체를 그릴 때는 물체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중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인접한 사물들의 컬러를 이용해서 섞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너네가 좀 자유롭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간 표현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자주자주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방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올려.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텍스트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아까 선생님이 카톡방에 보낸 내용이고 오늘 얘기 아이고 뭐야 방금 얘기한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낸 건데 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야.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반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주는 거야. 근데 그림이 조금 더 복합적이라서 우리가 한 가지를 터득했다 그래서 그림이 완벽해지진 않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려면 이런 빨간색들이 사이드에선 조금 더 채도가 떨어져 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여기에 빨간색이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명도가 비슷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더 설명하려면 여기가 더 어두워야 되고 이 볼륨에서도 이게 더 강하게 설명이 되려면 여기가 더 어두워져야 된단 말이야. 튀어나온 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서 한 장의 그림이 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제 빛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면 그림의 질이 향상될 수가 없어.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고 현실감을 느끼는 부분은 다 빛 때문인데 그런 빛을 배제하고 그냥 물체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에서 보여지는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얄팍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머릿속에 잘 담아놨으면 좋겠고 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안에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빛을 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둠으로 표현하는 거야. 1차적으로 알겠지? 빛이 강하면 어둠도 세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빛이 강하면 밝음이 날아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컬러들은 고유색이 나올 수 있는 중간 영역에서 찾아주는 거고 밝은 영역은 어떤 색이 되더라도 심지어 검정색이 되더라도 빛에 의해서 색이 날아간 상태를 표현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잘 못 느껴. 왜냐면 이런 현실 공간은 빛이 되게 약해. 너네 왜 학교 다니면서 실내 공간에 있다가 뭐 이렇게 날 좋은 날 점심 때 운동장에 딱 나가면 갑자기 눈 되게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그지? 그만큼 이런 실내 환경은 어두워 생각보다. 이런 인공광들은 어두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는 그림자나 어떤 뭐 다크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오늘 날씨 좋은데 저런 볕 좋은 날 나가서 물체를 관찰하면 어둠이 생각보다 되게 세다고 느낄 거야, 너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익숙한 건 실내 환경인데 그려져야 되는 거는 자연광, 태양을 의존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음. 자, 설명 듣느라고 고생했고 지금 3시 3분이니까 3시 15분까지 쉬었다가 와서 하던 거 다시 진행합시다.